네, 교과서 64쪽을 펴주시고 그다음 프린트 10쪽을 펴시다. 자, 먼저 저항의 연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거의 중간고사 범위에 다다르고 있죠. 네, 여러분 모두 다 수고했다는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이유가 사실 당연히 고등학교 과학보다 중학교 과학이 쉽지만, 그래도 중학교 과학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과학이랑 너무 그런 난이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갑자기 확 어려워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게다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여러분들 자유학년제 때문에 그렇게 막 과학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었는데, 하고 이렇게 잔소리만 하다가 이제 한번 칭찬을 하고 스스로도 이제 잘 버텼다 이렇게 스스로 충전을 하고, 이제 앞으로 소단원 2개만 더 나가면 이제 시험범위죠. 네, 시험을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의 첫 시험이더라고요. 정말 물론 앞으로 10년은 더 중간고사를 볼 테지만 네, 대학교 다들 거의 다 갈 텐데 이제 10년은 더 볼 테지만 그래도 첫 시험은 의미가 항상 있죠. 이 첫 시험에서 기억을 좋게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을 다 바꾸진 못해도 어쨌든 인생의 어떤 좋은 출발점이라는 건 항상 좋잖아요. 그쵸? 시작이 좋으면 그게 자신의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되기도 하니까. 물론 이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자신감을 낮출 필요는 없지만 본인에게 이게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네, 시작해볼게요. 네,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핵심 개념은 당연히 저항의 연결이고요. 저항의 연결 사이 이제 저항의 회로에서의 연결. 읽고 있나요? 네, 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사실 그래요. 이게 쓰고 듣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더 길게 설명할 일이 있으면 왜 그런지, 왜 말로 하는 게 더 머리에 잘 남는지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줄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항상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켜겠습니다. 이 줄의 전구들은 불이 안 켜졌네?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같은 줄에 연결된 전구들이 모두 켜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자, 지금 보면 같은 줄에 연결된 얘네들만 지금 불이 켜지고 여기 밑에는 다 불이 꺼져 있네요. 그죠? 왜 같은 줄에 연결된 전구들은 모두 켜지지 않고 또 같은 줄에 여기 1층 전구들은 모두 켜졌고 2층 여기 아래층 전구들은 모두 꺼져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묻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얘들아, 전구가 켜지고 안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는 뭐에 영향을 받죠? 전류의 흐름의 유무에 영향을 받죠.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죠? 전류가 흐르면 전구가 켜지는 거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구는 꺼집니다. 그죠? 그래서 까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구들은 직렬이나 병렬로 서로 이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같은 줄의 전구가 모두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즉, 이 위층에 있는 애들은 서로 직렬로, 이 아래층도 서로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전류가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된 데까지는 전류가 모두 흐르거나 혹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럼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언제나 그랬듯 실험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보면은 지금 교과서 64쪽에 해보기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 해보기 활동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서 한번 실험 동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특징을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잘 봤나요? 지금 저항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저항이 두 가지가 나왔고 그 두 개의 저항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의 세기가 어떤지, 전압의 세기가 어떤지 한번 재보는 실험이었죠. 그래서 준비물은 이렇게 됐어요. 직류전원장치, 그죠? 직류전원장치는 매번 설명했다시피 전압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저항이 다른 니크롬선 2개, 그 다음에 전류계 2개, 전압계 2개, 그 다음에 전선, 면장갑,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전류계가 2개이고 전압계도 2개인 이유는 각각 다른 니크롬선 2개, 즉 저항이 다른 니크롬선이겠죠. 그러면 니크롬선 2개를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면 이 니크롬선 1, 2에 대한 전류와 전압을 각각 재줘야 되기 때문에 전류계도 2개, 전압계도 2개인 것이죠. 자, 2개의 니크롬선을 직렬과 병렬로 각각 연결을 했대요. 그리고 각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 전류계, 요 전압계는 니크롬선 1에 대한 전류와 전압을 재는 걸 거고 요 전압계와 요 전류계는 지금 니크롬선 2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재기 위해 도입이 된 것이겠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류계는 어떻게 지금 연결되었죠? 전류계는 지금 직렬로 연결되었어요. 잘 보이죠? 직렬로 연결된 거. 전류계는 모두 직렬로 연결돼 있고 전압계는 모두 병렬로 연결돼 있는 거 보이나요, 지금?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회로 사진을 보고 어떤 게 직렬인지 어떤 게 병렬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굉장히 좋겠죠, 당연히.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저항 자체는 직렬로 연결됐을 때고 저항을 이번에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계와 전압계를 이렇게 해놨죠. 저항만 병렬로 연결했지 전류계는 역시 직렬이고 전압계는 역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즉 얘는 똑같단 말이죠. 전류계는 각각 직렬이고 둘 다 직렬이고 전압계는 모두 병렬이란 얘기죠. 이거는 이제 지켜지는 법칙 같은 거고 저항만 직렬로 연결했다가 병렬로 연결했다가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니크롬선 1에 대한 전압계는 얘와 전류계는 얘죠. 그죠? 니크롬선 1. 그 다음에 니크롬선 2에 대한 전압계와 전류계는 이 친구들이죠. 맞나요? 이거 구분해서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대요. 자, 보니까 지금 전류가 똑같이 나왔네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이죠, 이거 둘 다. 둘 다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인 거죠. 얘들아, 주체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너네 큰일 난다. 그지? 주체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험을 보기가 힘들겠죠. 자, 어쨌든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저항을 직렬로, 즉 저항을 이렇게 저항 1, 저항 2 이런 식으로 지금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지금 니크롬선 1, 2가 지금 모두 전류가 50mA죠. 즉 전류는 똑같다. 전류가 똑같다. 그쵸? 근데 전압은 어떻습니까? 전압은 다르다. 자,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봅시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로 병렬로 연결하니까 전압은 같다. 그 다음에 오히려 전류는 또 다르다. 그죠? 희한하네요. 그죠? 희한하네요. 그죠? 병렬로 연결했다는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죠. 니크롬선 1과 니크롬선 2를 이렇게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죠? 병렬.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한번 표로 정리해 봅시다.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 저항이 병렬로 연결됐을 때, 자, 전류, 전압.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전류는 어땠어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서로 두 개가 같았고, 전압은 달랐고, 그죠? 반대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니까 전류의 세기는 다르고 전압은 같죠?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는 거 너무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얘들아? 너무 중요해 보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면 이렇게 표로 쓰면 좀 안 되죠. 물론 이렇게 글로 써야 되지만 일단 외울 땐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글로 쓰는 연습을 그 다음에 해보면 되죠. 자, 보면은 서로 다른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 전압의 크기는 다르다. 직렬로 연결했을 때. 반대로 다른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의 세기는 다르고 전압의 크기는 같다. 얘들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지. 서로 다른 저항. 같은 저항으로 하면 직렬로 연결하든 병렬로 연결하든 다 같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저항일 때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직렬로 연결할 때 뭐 전류는 같고 전압은 다르다. 병렬로 연결할 때 전류는 다르고 전압은 같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제 조건, 서로 다른 저항이다. 얘가 솔직히 선생님이 보기엔 제일 중요해 보여. 이거 색칠해 놔봐. 이렇게. 서로 다른 저항일 때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전기 제품 중에서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예와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예. 얘들아, 이 세상에, 아이고. 자, 이 세상에 모든 물체는 저항이다. 모든 물체는 저항을 가진다. 이거 O일까 X일까? 사실 O인지 X인지는 모르겠지만, O인지 X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이라는 건 사실 뭐 오만이죠. 사실 인간의 오만이죠. 모든이라는 말은 좀 강하게서 그렇고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 대부분의 물체는 저항을 가진다. O죠. 내가 전기를 뭐든 연결하면 그건 저항이야. 하다못해 전압계 전류계도 고유의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 제품조차도 모두 저항을 가집니다. 저항을. 그럼 자, 전기 제품을 직렬로 연결한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 같은 말, 그죠? 전기 제품을 병렬로 연결한다.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 같은 말.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직렬로 연결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아까 봤던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바이메탈 전구, 그 조그만한 꼬마 전구들 있잖아요. 그 전구를 연결하는 거 혹은 화재 경보기는 직렬로 연결한다. 그래서 한 전구가 켜지거나 꺼지면 다른 전구들도 그에 따라 켜지고 꺼진다. 자, 병렬로 연결하는 건 가정용 전기기구와 멀티탭. 얘네들은 직렬 연결과 다르게 멀티탭도 하나씩 끄고 켤 수 있고 가정용 전기기구도 우리가 냉장고를 끈다고 해서 뭐 TV를 못 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 거죠. 하나씩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모두 병렬 연결인 거죠. 한 전기기구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전기기구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병렬로 연결한다. 같은 크기의 전압을 공급받는다. 왜? 아까 병렬로 연결되는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았죠.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았다. 같은 크기의 전압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주로 220V. 그죠? 근데 해외에서 가면 110V짜리를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은 모두 220V의 전압을 공급받아야 되고 해외는 110V의 전압을 공급받아야 된다. 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를 봅시다. 직렬 연결은 뭐가 같아요? 전류의 크기가 같죠? 전류의 세기가 같죠? 전류의 세기가 같아. 그쵸? 걸리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는 장점. 병렬 연결은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같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각각의. 자, 요렇게 멀티탭 혹은 가전제품의 연결은 요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다. 병렬 연결. 자, 그러면 저항의 연결 단원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집중해서 듣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함이 선생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대면으로 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는 전류는 어땠다? 두 저항이 걸리는 전류는 같았다. 전압은 다르다. 요게 핵심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전압이 다르면 얼마만큼 다를까? 다르면 얼마만큼 다르고 그걸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되게 요소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왜 같은지, 왜 다른지, 왜 비례하는지 이런 의문은 잠깐만 접어놓고 외워주면 이제 마음이 편할 겁니다. 외워서 우리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보면은 자, 지금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이죠. 이게 전지잖아요. 이게 전지인데 전지에서 이 긴 이쪽이 플러스 극 쪽이고 이 짤동하고 굵은 쪽이 마이너스 극 쪽이란 말이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방향인 거죠. 지금 전류의 색이 I가 향하는 방향이 보이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가는 방향이다. 지금 전류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거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거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즉 R1, R2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자, 지금 그러면 두 개에 걸리는 지금 전류의 세기를 각각 I1, I2로 구분해 놓은 거죠. 자, 그럼 구분해 봅시다. 자, I는 뭘까요? I는 이 회로 전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색입니다. I1은 뭐야? 저항 1, 니크롬선 1에서 흐르는 전류, 저항 2에서 흐르는 니크롬선 2에서 흐르는 전류의 색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I는 전체 회로의 전류의 색이라면 I1은 저항 1에서 흐르는 전류의 색이, 그 다음에 I2는 저항 2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됩니다. 자, I1, I2, I는 모두 같다. I1, I2는 모두 같다. 즉, 전체 회로에서의 전류의 색이야 저항 1, 2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같다. 핵심이죠, 핵심. 자, 그러면 이번엔 전압은 어떨까요? 전압은 어떨까요? 전압 V, 그러니까 전체 회로의 전압인 거죠. 전체 회로의 전압은 저항 1의 전압과 저항 2의 전압과 을 더한 것과 같다. 전체 회로 전압은 저항 1과 저항 2의 전압을 서로 더한 것과 같다. 그리고 V1과 V2의 관계가 어떻대요? R1과 R2의, 즉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전압이, 그럼 자, V1 대 V2는 R1 대 R2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해 가요? 자, 봐봐.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대잖아. 그러면 저항 1의 크기 대 저항 2의 크기는 전압 1의 크기 대 전압 2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죠. 아이고, 이해 가나요? 자, 저항 역시 전체 회로의 저항의 크기는 저항 1의 저항의 크기와 저항 2의 저항의 크기와 더한 것과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이거 이해 안 가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놨다고 해봅시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놨으면 지금 전체 전류 I가 3A래요. 그러면 저항 1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1은 얼마일까요? 3A죠? 왜냐면 I는 I1과 같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전체 저항이 10V라고 합시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저항이 10V야. 그러면 저항 1에 흐르는 전압은 즉 V1은 3V래요. 그러면 V2, 저항 2에 흐르는 전압은 몇 V일까요?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죠. 얘가 10V고 얘가 3V니까 얘는 7V겠네요. 그죠? 7V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거 하고 한번 끝내봅시다. 자,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저항 1의 저항은 자, 몇 옴이라고 할까? 3옴이라고 합시다. 아이고, 3옴. 그죠? 저항 2의 저항의 크기는 5옴이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전체 전압, 전체 회로의 전압이 16V라고 할 때, 16V라고 할 때 V1과 V2는 각각 얼마일까? 와우, 어렵다, 그지? 자, 지금 내가 알려준 건 이거 두 개야. 자, R1은 3옴이고 R2는 5옴이다. 그때 전체 전압 V가 16V라면 V1과 V2는 각각 몇 볼트일까? 자, 이거 풀어볼게요. 잠시 다 지워놓고. 자, 풀어보면, 자, 아까, 얘들아, 자, 지금 형광펜 어디 긋는지 봐. 요식 중요하다고 했죠. 요식으로 푸는 거죠. 자, 봅시다. 지금, V1 대 V2가 R1 3 대 R2 5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3V2는 5V1이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자, 아까 여기서 말했다시피 이식. 이번에 형광펜 또 봐봐. 어디 칠하는지 선생님. 이식을 또 써먹어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다 지운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러면 V는 V1 더하기 V2죠? 근데 지금 V가 몇 볼트야? 16볼트지.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이식을 2번식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3V2 빼기 5V1은 0. 1번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고 연립 방정식 푸는 거죠, 지금 우리. 자, 그 다음에 이 2번식에다가 3을 곱하면 3V1 더하기 3V2는 48V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빼겠습니다. 빼면 마이너스 8V1은 마이너스 48V고 V1은 그러면 6V가 되죠. 그러면 대입해보면 V2는 또 얼마가 되나요? V2는 10V가 되죠. 이해되나요? 구할 수 있죠, 이거. 얘들아 어려운 거 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렵긴 하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렵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형광펜으로 친 이 식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문제까지 막 즉석에서 내가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직렬 연결의 이용 예시. 아까 화재 경보기가 있었는데 화재 경보기의 원리는 이렇다는 거죠. 자, 화재 감지 장치가 이렇게 굴이랑 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화재 감지 장치가 이제 화재 감지 장치가 아이고 펜이 화재 감지 장치가 굴이랑 철로 이어져 있는 얘가 화재 감지 장치고 이제 경보 장치 이렇게 벨을 울리는 얘가 경보 장치인 거죠.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여기를 지워서 잠깐 봅시다. 여기 지워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끊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형광펜 노란색으로 친 이 부분이 끊어져 있죠. 즉 지금 연결이 회로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회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정상적일 때는 떨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죠?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열을 받아서 휘어진다. 열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면 지금 굴이랑 철이 이렇게 닿는 거죠. 휘어져서. 그럼 회로가 닫히게 되고, 즉 회로가 서로 연결이 되게 된다. 닫히게 된다는 건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연결이 되면서 경보장치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좋아요. 이렇게 휘어져서 경보장치가 울리게 된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들아, 그냥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 전류가 이렇게 가가지고 사실 전류가 뭐 이렇게 움직이긴 하죠.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죠. 전류 방향.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어쨌든 얘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왔을 때 경보장치가 울리잖아요. 전류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죠? 전기 에너지가 일단 얘가 이 벨이 얘를 때려야 소리가 나니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 경보가 막 울리면 시끄럽잖아. 소리 에너지로 바뀌었죠. 맞나요? 이런 것들 그냥 우리 단원이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저항의 병렬 연결도 한번 봅시다. 저항의 병렬 연결은 반대였어요. 전압은 같은데 전류가 달랐었죠? 근데 이번엔 더 어려워. 왜냐면 아까는 비례했잖아. 지금은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래서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전압은 같다. 전압은 같다니까 같다는 건 쉽잖아. 자, 같다는 건 쉬우니까 한번 봅시다. 얘부터 보는 거죠. 전압은 같다. 그래서 지금 R1과 R2가 이렇게 지금 즉 저항 1과 저항 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얘네 전압들은 전체 회로의 전압과 같다. 전체 회로의 전압은 저항 1 전압과 저항 2 전압과 모두 같다. 괜찮나요? 자, 그럼 또 문제를 내볼게요. 자, 지금 전체 회로에 10V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V1, 즉 저항 1의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맞아요. 10V죠. 10V. 뭐 요 정도야.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질 텐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도 아까 전압식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전류의 세기는 저항 1의 전류와 저항 2의 전류를 더한 것과 같다. 맞나요? 저항 1의 전류와 저항 2의 전류를 더한 것과 같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회로의 전류 I가 만약 10A라면 I1이 4A라면 I2는 얼마일까? 6A가 되는 거죠. 왜냐면 I1 더하기 I2가 I가 되니까. 그죠? 자, 이제부터 어려운 거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거 합니다. 자,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자, 얘를 식으로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제발 외우세요.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너희라도 이걸 시험에 내지 않겠니? 그죠? 엄청 어렵죠, 식이. 계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기 너무 좋고요. 자, 아까 거랑 비교해서 볼게요. 아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자, 봅시다. 아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웠었어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압에 대한 식이었어. 그죠? V1 대 V2는 R1 대 R2다. 근데 병렬로 연결하니까 어떻게 바뀌어? 전류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요. 전류의 세기에 대한 식으로 바뀌죠.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문제를 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위를 봅시다. 자, 이거는 문제를 내기가 좀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 지금 막 암산을 해서 해볼게요. 자, 전체 전류 I가 6A라고 합시다. 6A. 그리고 R1은 2옴, R2는 1옴의 저항의 세기를 가진다고 합시다. 두 저항이. 그죠? 그리고 병렬로 연결을 했대요. 병렬로 연결을 했다. 두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다. 그때 I1과 I2를 각각 구해봐라. I1과 I2를 각각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할 건가요? 자, 하란대로 해야죠. 하란대로.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I는 일단 I1 더하기 I2죠. 즉, I가 6A니까 I1 더하기 I2는 6A다. 요거 하나랑 이게 1번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아까 내가 말한 전류의 세기식, 비례식. 그러면 I1 대 I2는 지금 저항이 얘가 1옴이고, 그죠? 얘가 2옴이고, 얘가 1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대 1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얘, 요거.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보면 2분의 1 I2는 I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얘가 2번식입니다. 그죠?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또 연립해보면 I1 더하기 I2는 6A고, I1 빼기 2분의 1 I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 빼봐요. 빼보면 여기다 옆에다 계산하면 빼보면 2분의 3 I2는 6A. 그럼 I2는 얼마? 4A. I1은 얼마? 2A.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어렵다. 그지? 거의 수학 선생님이 돼가고 있는데, 자, 반비례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말과 이 식을 잘 연관지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시고 공부를 꼼꼼하게 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자, 병렬 연결은 멀티탭이라는 이제 예시가 아까 있었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했어. 우리는 주로 뭐라고 했지? 220V. 220V의 전압의 크기를 가진다. 한 단자의 연결이 끊어져도 다른 단자의 연결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해서 뭐 전자레인지를 못 켜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선생님이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 저항의 세기에 대해서 병렬 연결했을 때 저항의 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자,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식을 한번 여기다 바꿔서 써볼게요. 자, R분의 1을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그럼 R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얘를 통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R1, R2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 R2를 곱하면 얘가 R2가 되고, 여기다 R1을 곱하면 얘는 R1이 되죠. 따라서 R1 더하기 R2가 분자가 되죠. 그죠? 통분을 해준 거죠. 그러면 얘 이제 분모와 분자를 살짝 바꿔주는 거죠. 얘네. 왜냐면 R분의 1이 R1, R2분의 R1 더하기 R2잖아요. 그럼 R은 얼마겠어요? 1분의 R이죠. 사실 1분의 R. 1분의 R은 뭐 R이랑 똑같은 거니까 R1 더하기 R2분의 R1, R2이다. 자, 됐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